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최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전용 연료전지 설비 세계 최초로 700MW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청정수소 전환도 이제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 허브 리핑을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영상이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놨던 영상이다 보니까 최근처럼 오미크론 관련해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보여줬을 때 충분히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발전용 연료전지 우리 많이 들어봤던 거죠. 두산 퓨얼셀에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설비가 세계 최초로 700MW를 넘게 구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세계 2위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용량으로 발전용 연료전지 설비가 양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 발전용 연료전지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계질수소에 의존해서 발전 설비 확대가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청정 수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도 전환이 서둘러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요,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구축된 연료전지 설비가 714MW로 세계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540MW인데 거기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죠. 19년도에 수소경제 로드맵 수립한 이후로 공격적으로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구축해 왔고요. 연내에는 800MW 근접한 발전 설비 구축이 될 전망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요, 국산 발전용 연료전지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라는 게 분석인데, 세계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우리나라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미국의 블룸 에너지가 양분하고 있는데, 최근 두산 퓨얼셀의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은요, 올해 3분기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이 31%로 지난해 70%를 비교했을 때랑 많이 좀 밀리긴 했는데, SK 에코플랜트라든지 미국 플랜트와 미국 블룸 에너지가 합작했던 블룸 SK 퓨어셀 공격적인 국내 영업이 확정이 되면서 고전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RPS로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을 보조하는데, RPS는 발전 효율의 수익성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룸 에너지가 제조하고 있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발전 효율이 50에서 60%인 수준의 반면에 두산 퓨얼셀이 제조하고 있는 인산형 연료전지 발전 효율의 40에서 45%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현행 제도에서는 두산 퓨얼셀의 인산형 연료전지 방식의 힘이 없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현행 제도에서 발전용 연료전지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 수소를 활용해도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블루 수소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행 RPS에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CHPS로 전환을 하면서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고요. 이 CHPS는 RPS에서 수소 발전을 분리해서 청정수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CHPS와 청정수소 인증제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법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하죠. 아울러서 발전용 연료전지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접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철저하게 분산 자원으로 분류가 돼서 재생에너지나 원전을 보조하는 유연한 자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죠. 탄소 중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력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의 10가지 활용해야 한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산 PR셀 같은 경우는 인산형 연료 전지가 중심으로 이뤘던 건 맞는데 고체 산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좀 다각화해 갖고 팔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이라든지 수주 부분이 다시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 로드맵 2.0이라든지 아니면 HPS CHPS 등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금 수소 관련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뭐 섹터라든지 업황은 충분히 더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의 흐름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최근까지는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 지금도 뭐 그렇게 어려운 위치는 아닙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고점을 다시 한번 높여주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점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높아져 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선을 긋는다라고 하면은 그 끝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멘텀이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거겠죠. 1분기, 2분기 좋지는 않았죠. 3분기도 뭐 수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준 거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연 단위로 해서 예상되는 그 수주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주 물량이 4분기에 한 번에 몰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수주가 실질적으로 뭔가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에 불을 지피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상승 모멘텀이 형성을 할 거고 12월 달에는 반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 고점 라인을 약간이라도 돌파하면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수소 로드맵 2.0이라든지 뭐 CHPS라든지 그런 부분이 뭐 발표가 된다. 정부 정책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요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연출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은 저희 3분 허브 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요 내용이 매일같이 새롭게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보내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요청하시면 매일같이 보내드립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라든지 재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내일 시장은 어떨 것인가 대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혜택이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